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낭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벌써 3월이 또 저물어 가는데요. 이 참 시간이 뭐 한 달 단위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빨리 더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뭐 누구나 목표한 것들이 다 있을 건데요. 저 역시도 이런 목표에 맞춰서 뭐 늘 노력을 하지만 살짝의 조급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아무튼 다들 이제 목표하신 바를 잘 이뤄 나가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은 이제 또 하락률이죠. 최근에 거래에 있어서 어떤 하락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잡았었어요. 요 최근 하락이라는 기능이 좀 생기게 되었고, 수성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봤거든요. 그런데 우리 또 비수성구 아파트들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, 이런 것들도 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냥 수성구, 비수성구 경계 없이 놔뒀을 때는 대부분이 수성구 아파트들이 잡히거든요.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, 일단은 하락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좀 상위권에 포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. 우리 비수성구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떠오르는 지역이 달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. 딱 84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동일한 아파트입니다. 바로 월배 3정 그린코아 포레스트라는 건데요. 최고가가 뭐 거의 8억 8천까지 찍혔었던 상황이었었고,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금액이면 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. 뭐 정말 수성구 아주 핵심지를 갈 수 있는 가격이다 까지 이제 잡아보는 거고요. 물론 이때는 다 가격대가 좀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. 아무튼 최근에 거래된 거는 아무래도 저층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. 평균적으로 한 6억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뭐 층수가 중층 이상 될 때는 이렇게 6억 정도 되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가 대비 뭐 3억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퍼센트로 치면 거의 40%대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서구 내에서 최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용산자이예요. 역시 최고가는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었고,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시세는 한 6억 정도 수준입니다. 사실 딱 6억 정도에 살 수 있는 매물이라면 용산자이만한 게 또 비수성구 안에서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다, 그쵸? 그만큼 좀 기대 가치가 높고 입주장을 또 거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또한 높은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뭐 시거래가 찍혀 있는 거 보면 대체로 한 또 6억 중반 정도는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월성 3정 그린코아도 뭐 뜨거울 때는 8억까지 갔었고, 최근에는 5억 중반 정도에서 가격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신축들 위주로 좀 하락률 혹은 하락가들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억대 중후반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7억 정도에서 또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금액대는 사실 뭐 호가도 지금 7억 6천 정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 힘든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아파트들이 있는데, 확실히 지금 달서구 아파트들 어느 지역에 있는지 딱 나온다겠죠? 보통 우리가 달서구라고 했을 때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지역이 죽전역과 상인역 일대입니다. 그래서 죽전역이라고 했을 때 이제 빌리브 스카이가 딱 나오게 된 거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용산자 이런 것들이 신축급으로서 뭐 쌍두마차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죠. 그리고 이제 이 상인역이라고 했었을 때 사실 상인역 주변으로 최신축급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런 상인, 월성, 월배를 다 묶었을 때 신축급으로 잡히는 게 가장 많이 나왔던 월배 3정 그린코아 포레스트가 있었고요. 월성 3정 그린코아도 같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뭐 월배 아이파크라든지 협성 휴포레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 준신축급 이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뜨거웠을 때는 가격대가 높았고, 최근에 있어서도 이런 좀 거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래량이 또 빈번하다라고 했을 때 저점들을 다져 나가는 게 아닐까라고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아무튼 뭐 정말 고점도 높았다라는 측면이 있지만은
그만큼 이런 저점을 찍어 나가는 것들도 빠르다. 올라가는 것도 빠르고 떨어지는 것도 빠르고 또 안정화되는 것도 빠르다. 입지가 좋은 곳들의 신축 아파트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중구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이 나죠. 그러면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게 청라힐스 자이입니다. 지금 계약일 2월 달에 뭐 5억 6,700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다라고까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아직 23년 1월에 입주한 이후로 2년 비과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뭐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구역 센트럴 자이. 뭐 중구에는 대생자가 두 개나 있죠. 대신 센트럴 자이와 대구역 센트럴 자이입니다. 그럼 대구역 센트럴 자이도 그 수창동 일대에서는 뭐 아주 멀끔하고 멋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고점도 높았고 지금 이 가격 대비 하락도 많이 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가격대를 보다 보면 이런 괜찮은 입지에서 또 신축급, 준신축급 이상의 아파트들이 하락한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, 그쵸? 그러면 올라갔을 때의 기대값도 거의 비슷했었고 지금 떨어져 있는 가격들도 비슷하니까 이런 공통적으로 3억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준다. 우리가 지금 와서 야 이거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고까지도 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대체로 최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3억 정도 떨어졌으면서 40%까지 하락했고요. 좀 눈길이 가는 것이 나머지 것들은 거의 최신축급임에도 불구하고 이 센트럴 팰리스도 최상단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구축 아파트에 가까운 거란 말이죠. 상징성은 있는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이 또 좀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다른 곳들을 다 바라봤을 때 뭐 동구 지역도 눈길이 좀 가죠. 더샵 센터시티, 디어엘로, 반도 유보라 이런 거 전부 다 최신축급에 이제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안 동대구 역시 2019년식입니다. 그래서 아파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그려지실 건데요. 이제 뭐 디어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천동이 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반도 유보라, 뭐 동대구의 센트럴시티 자이, 이안 동대구 이런 아파트들 전부 다 신천동 혹은 신암동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. 즉 동구 지역에서는 동대구역 일대가 가장 핵심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센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아파트들이 어떤 하락률을 또 거치고 있느냐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이름만 얘기했었을 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떠올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.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 교육생분들에게 늘 맨 처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이론이 먼저가 아니다. 내가 일단 거기를 보고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어야지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. 그게 시작이라고 늘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우리가 임장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가서 보고 거기였지 라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니까 가까운 곳들은 이제 좀 다녀오는 식으로 행동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교육생들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오페라 3종 그린코아 더 베스트인데 역시 3억 정도 하락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대구의 오페라 최근에 이슈가 많은 곳이죠. 하자 문제로 인해서 뜨거운 지역입니다. 그리고 이제 복견동까지 가면 복견 3총사 중에 자이가 또 있을 거고 침산동에서 선호되는 화성파크 드림도 역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야, 서구는 평리 프로지오가 지금 거의 최상위권이에요. 그리고 뭐 그런 일대에서 비슷한 게 이제 삼총사라고 하죠. 프루지오, 뭐 롯데캐슬, 그리고 중리 롯데캐슬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. 그러면 하락한 가격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락률 자체는 딴 곳에 비해서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. 즉 원래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떨어진 거는 비슷비슷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봅니다. 그래서 뭐 단순히 서구 같으면은 사실 뭐 신축이 많이 없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평리동 위쪽으로 갔었을 때는 조금은 마무리가 되었죠. 작년을 기점으로.
그리고 그 지금 입주하는 곳들은 사실상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진행된 것들이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즉 하락률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단연 이런 아파트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,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는 되고 있으니 역시 저점들을 좀 잡아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남구에도 뭐 봉덕동 일대가 지금 쫙 다 잡히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신축급들이 좀 선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. 뭐 교대 한우집 뉴센터 이런 것도 눈길이 갑니다. 자, 그래서 최근 하락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. 이제 뭐 단순히 이런 것들이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좋다라는 느낌보다도 일단은 기대치 자체는 높았던 아파트들이고, 그리고 지금 뭐 3억 정도 하락했다든지 혹은 하락률이 40%까지 갔다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니 저점들을 좀 다져 나가는구나, 이런 아파트들 위주로 이렇게까지 결론을 낸다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 또 하나의 흐름이 될 거니까요. 우리가 잘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고요.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